안녕하세요. 가평휴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전통주 편을 준비해왔는데요. 정희연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에서 국도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의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술을 만든다니 벌써 마음에 들뜨네요. 술은 어떻게 만들죠? 저희가 마실 수 있는 술은 일단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실주와 그리고 곡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과실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아니면 꿀이 가지고 있는 당분을 이용해서 거기에 효모만 존재하게 된다면은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효모가 알코올을 이제 생성해낼 수 있고 그것을 저희가 마실 수 있는 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저희 곡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효모가 이용할 수 있는 당분을 만들어줄 효소라는 존재가 필요한데요. 곰팡이라든지 기타 미생물들이 분비해내는 것으로 저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아시죠?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가지고 있는 전분을 효소 작용을 통해서 작은 분자 단위의 당분이 생성이 되면은 그것을 효모가 먹고 알코올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실 수 있는 탁주나 아니면은 청주 같은 그런 술들이 여기 곡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통주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전통주는 기본적으로 곡물을 가지고서 술을 많이 빚어왔습니다. 과실 쪽보다는 곡물이 많이 자라는 그런 기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쌀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쌀이 있죠. 쌀과 밀 그리고 보리, 옥수수 뭐 이런 전분지를 가지고 있는 원료들을 가지고서 저희는 전통적으로 누룩이라는 특수한 발효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라는 싹을 틔운 보리를 가지고서 거기에서 싹이 분비해내는 효소를 이용해서 이제 보리 자체를 당화시켜서 거기에 효모를 집어넣어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왔었는데 저희 나라의 이제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메가를 이용하기보다는 하나의 누룩을 만들어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곡식을 분쇄하고 거기에 수분을 주어서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독특한 발효제입니다. 거기에는 효모도 있고 이제 곰팡이가 분비해내는 효소도 있고 그 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메가만 가지고서 빚어내는 술이라든지 단일 곰팡이만 가지고서 빚어내는 술보다는 좀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제를 가지고서 곡식을 호화를 시킨 곡식을 가지고서 누룩과 함께 물과 함께 섞어 가지고 전통주를 빚어서 음용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술을 빚나요? 오늘은 전통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부의주라는 것을 빚어볼 겁니다. 부의주라고 하면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동동주라고 많이 불리죠. 민속촌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독에서 퍼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동주, 부의주를 빚게 될 건데 왜 부의주라고 하냐면은 옛날에 술을 빚게 되면은 그 술 항아리 위에 작은 개미알 같이 하얀 바왈이 뜯는다고 해가지고 부의주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동동주라고 불리고 있지요. 자, 오늘 사용할 재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사용될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사용될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찹쌀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전통 누룩을 계량해 주시고 그리고 물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은 저희 전통주를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을 먼저 씻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쌀 씻는 것부터 시연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쌀을 씻어 보겠습니다. 저희 쌀을 씻게 될 텐데 평소에 밥 하시는 것처럼 뻑뻑 씻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저어 주시면서 쌀을 씻게 되실 거예요. 근데 쌀은
10분 정도면은, 물과 접촉한 지 10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포화 수분 함량에 가까워지는 흡수율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쌀 표면은 부드러워지고 계속 저어주게 되면은 그냥 전면 전만큼 계속 쌀뜨물이 나오게 되니까 저희는 이걸 빠르게 끊어서 쌀을 씻어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가지 요령이 나오는 게 물 흘리기라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씻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쌀뜨물을 저희는 물을 계속 틀어주면서 한번 흘려내 버릴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물이 맑아졌다 싶으면 다시 한번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처음과 다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이거를 한 번만 더 저희 쌀 물 흘리기를 해줄게요. 이로써 저희의 쌀 식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벌써 물이 맑죠? 저희 밥할 때 보면은 한참 동안 씻어가지고 씻으면 씻은 만큼 계속 쌀뜨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냥 빠르게 이렇게 쌀 식기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미생물을 가지고서 발효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희가 쌀 씻고 이렇게 불리기 과정에 들어갈 건데, 이 과정에서도 미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갖춰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이 좀 차게 한 15도씨 되는, 보통 수돗물 온도가 그 정도 되니까 관련은 없지만, 만약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온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뭐 물을 한번 갈아주시던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서 저희는 이거를 2시간 반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불리기를 하고 고두밥을 찌도록 할게요. 네. 자, 쌀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하실 게 있어요. 아까 원료 소개해서 드렸듯이 저희 쌀, 누룩, 그리고 물이 들어가는데, 저희 쌀은 지금 씻어서 불리기 작업에 들어갔죠. 그럼 그 다음에 저희 누룩에 대해서 밑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룩을 그냥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희는 오늘 수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수국의 장점은 사전에 사용될 물과 누룩을 같이 물에다가 침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침출되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곰팡이들이 만들어낸 효소들을 물에 침출을 시켜서 나중에 발효를 좀 더 원활하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드는 게
수국입니다. 그럼 수국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계량해둔 물 네, 저한테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효로 할 때 사용할 발효통이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준비한 누룩은 저희 200g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여기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물을 부어줄게요. 준비된 물은 2리터예요. 네, 준비된 물은 2리터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물과 누룩을 하나로 같이 침출을 시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이 누룩의 밀기울들이 떠다니는 게 보기 싫으시다, 좀 더 깨끗하게 술을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짤주머니 같은 것들, 고운 망사 주머니를 준비하셔서 거기에다가 누룩을 담고 이 안에다가 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실온에서 3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침출을 시켜 주시면은 그것을 수국으로 써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넣었다면은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짤주머니에다 넣으셨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꼭 짜서 물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 빼기 작업을 해야 되죠? 네, 어느덧 벌써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수침해 놓았던 쌀을 물빼기 작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씻어 놓았던 쌀을 불려 놓고 이거를 준비된 채반에다가 넣어주세요. 쌀을 이런 식으로 채반에다 받쳐서 물빼기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물빼기 작업을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어느 한 부분이 물 때문에 떡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빼기 작업은 1시간 동안 충실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물 빼는 동안 물을 같이 끓여 놓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1시간 물빼기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경과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물을 불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찜솥의 물은 70% 정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물이 끓고 있네요. 네, 이제 고두밥을 쪄야죠. 저희는 물이 끓을 거를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물빼기를 30분 하고 경과가 했을 때 물을 올려서 불을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심지와 물빼기 작업이 완료된 저희 쌀을 여기 솥에다가 옮겨 담아서 평평하게 펴주고 고두밥을 찔 거예요. 저희 고두밥 찔 물은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냄비가 타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찜손 용량의 한 7부 정도, 전체를 10을 봤을 때 7부 정도 준비를 해서 물을 끓여 주시고요. 저희는 물빼기 된 쌀을 평평하게 펼쳐서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뚜껑 한번 이쪽으로 당겨 주시겠어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대로 45분 동안 고두밥을 증자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45분이 지났어요. 네, 고두밥을 내릴 시간이 되었죠. 먼저 불을 한번 꺼주시고요. 네. 저희 고두밥 상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두밥 뚜껑 여실 때는 조금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증기가 얼굴로 오시지 않게 바깥쪽으로 열어서 뚜껑을 내려주시는 게 안전상이 좋아요. 내려주시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쪄졌네요. 고두밥을 찌고 나서 맵쌀이나 찹쌀이나 한번 이런 식으로 손을 쥐어 보시면은 손에서 아주 말랑말랑하게 그냥 쥐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고두밥이 다 쪄진 거고요. 저희는 이것을 준비된 냉각용 채반에다 옮길 겁니다. 저희는 지금 실리콘 재질로 된 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재질의 찜손망이 없다고 하시면은 광목천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이 광목천을 끓는 물에다가 한번 삶아내서 이제 살균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 살균된 것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한번 물에다가 빠르셔가지고 적셔서 그걸 물기를 꼭 짜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고두밥을 여기다 쏟았을 때 들러붙어서 그만큼 손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리콘을 이용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위에다가 살짝만 분무기를 통해서 물을 주고 쌀을 내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살짝 적셔 주시고요. 저희는 이런 타공판을 준비하고 그 아래 또 구멍이 뚫린 채반을 올려놨어요. 이거는 이제 공기 순환을 위해서 공기가 통하면서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식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고두밥 들어올까요? 자, 거기에서 한번 퍼낼까요? 네. 쏟으시다가 치시면 되니까 친절하게 퍼서 어느 정도 무게가 덜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쏟아볼까요? 그러면 이걸 넓게 펼쳐서 뒤적거리면서 저희가 식히시면 되는데 이 식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면은 그만큼 못 쓰는 원료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건조가 많이 되면은 만약에 퍼놓은 밥을 보시면은 나중에 보면은 완전 바싹 비틀어 말라가지고 딱딱해지신 경험을 해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만큼은 손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갖춰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얇게 펼쳐서 가끔씩 한 번씩 뒤집어 주시면서 뭐 선풍기가 있으면 공기순환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30도에서 밑으로, 30도 밑으로 25도까지 식혀서 고두밥에 쌀 원료로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자, 저희 준비한 고두밥이 25도까지 다 식었죠. 네. 저희 그러면은 아까 준비했던 수국하고 고두밥하고 같이 섞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하셨던 수국을 흔들어서 남김없이 부어줄게요. 통은 이따 다시 씻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기 식혀뒀던 고두밥 이걸 하실 때는 그냥 아기 주무르듯이 조물조물 해주시면 돼요. 얘를 살짝 조물조물 해주면서 바깥에 있는 저희 누룩물, 수국을 흡수시켜 주신다는 느낌으로
살살 조물조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시냐면요, 물기가 쌀이 흡수되어서 이제 뻑뻑해지기까지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전체를 한번 슬 섞고 넣으시지 마시고, 술은 손이 간 만큼 더 좋게 잘 나오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조물조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 뭉친 쌀 없도록 전체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기가 벌써 없어졌네요. 네, 벌써 바닥에 고이는 물이 없어졌죠. 자, 이런 정도로 고두밥이 물을 다 먹었으면은 저희 발효 용기에다가 용량을 담아볼게요. 용기 준비된 거 주시겠어요? 편하게 반죽을 입구가 넓으면 쏟아 붓기가 편하겠지만은 저희가 입구가 넓지 않은 관계로 손으로 조금씩 퍼서 물에 담을게요. 이렇게 조금씩 조심하면서 누리하면은 이 용기 안쪽에 그리고 외벽에 넣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이 안에 총 용량과 별개로 이 바깥이나 안쪽이나 이제 별개로 묻은 공간에서는 저희 발효에 유익하지 못한 균류들이 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에 조금 주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담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묻었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묻으면은 소독용 알코올, 바이오 알코올 이런 소독제를 가지고서 묻은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으로 통통을 채워볼게요. 용량은 어느 정도 채우는 게 좋나요? 저희 용량은 절반에서 7부까지만 채울게요. 저희는 가루통에 이 정도만 채우겠습니다. 채우셔서 그냥 표면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바깥에 묻은 게 있다면은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표면상에 묻은 게 별로 없어서 이런 식으로 닦고 말지만,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많이 묻게 되었다 싶으시면은 소독용 알코올로 한번 표면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채우셔서 뚜껑을 꽉 닫지 마시고 살짝 그냥 얹어놓고 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격이 있으면은 공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7일 동안 발효를 하게 될 텐데, 보통 실내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 곳, 한 20에서 25도씨 안쪽으로 유지가 되는 곳이 있다면은 거기에다가 두꺼운 책이라든지 강목 같은 거를 두시고 그 위에다가 이 발효통을 얹어서 발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효하실 때 첫 3일간은 이제 얘네들 반죽을 위아래로 고르게 섞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내일 아침 점심 때까지는 아마 얘가 물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뻑뻑한 상태가 유지가 될 건데요. 그때 이제 교반을 조금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술의 유동성과 이제 소화에 발효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7일 동안 발효를 하면은 맛있는 동동주를 맛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제작해둔 술덫이 일주일간 발효해서 지금 미세하게 기포가 올라오는 그 정도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발효된 술덫을 저희가 체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한 7일 정도 발효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탄산감이 있는
그런 동동주를 맛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주할 건데 저희가 체주할 때 뭐 특별한 거 따로 준비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고두밥질 때 이용했던 찜솥이 있죠. 그거를 활용하시면 정말 편해요. 이미 여기에 이런 이제 구멍 뚫린 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고 조금씩 주물주물 하시면서 짜주시면 굉장히 편리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위에서 술 짤주머니를 준비했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지 못했다 하시면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고두밥질 때 사용했던 광목천 같은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보자기 싸듯 해서 슬슬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준비해서 짜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부어주세요. 한 번에 다 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짤주머니 밥은 술떡을 짜보겠습니다. 자, 술떡 짜실 때 이거를 급하다고 막 빡빡 주무르지 마세요. 그렇게 주무르시지 마시고 그냥 슬금 주물러 주시면 알아서 잘 나옵니다. 알아서 술도 잘 나오고 그리고 꽉꽉 주무르시게 되면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이 망이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짜실 때는 그냥 슬금 짜시면 됩니다. 여기에 술도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물주물 짜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찜솥을 사용하니까 술 짜기가 참 편하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물 짜주시면은 금방 술을 짜주실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처음에 준비했던 원료량은 2kg였지만 저희가 술 발효로서 사전에 준비해줬던 발효주는 1kg 용량만 따로 조그맣게 발효를 시켜놨으니까 그 양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짤게요. 자, 이제 병입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 병하고 깔때기 그다음에 주걱을 좀 국자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보이실까요? 저희가 오늘 체주한 동동주입니다. 이것을 병입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그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하신 병에다가 깔때기를 꽂으시고 그리고 국자로 그냥 좀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찜솥이 좀 용량이 작다고 하시면은 좀 들고 따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옮겨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미숙주이기 때문에 탄산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병뚜껑을 꽉 닫아야 될까요? 터지겠죠? 그쵸.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옮겨 담고 뚜껑을 완전히 닫지 않고 마무리를 해서 냉장고에 들어갈게요.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발효를 하시면은 탄산이 있는 막걸리를 드실 수 있는데 막걸리죠. 동동주를 드실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한참 발효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병뚜껑을 꽉 닫게 돼 버리면은 압이 차올라서 병이 냉장고 안에서 터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채우고 나서 병뚜껑을 살짝 꽉 닫아 본 다음에 살짝 다시 열게요. 가스가 빠질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눌러봤을 때 공기가 빠질 정도로,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 정도로 해서 냉장고에 하룻밤 두시면은 그 다음날 여기 안에 탄산이 보글보글 이제 녹아든 그런 동동주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보이주 동동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